한국 인터넷 속도나 통신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칭송받고 있지만 우리 독일은 아직도 전화선이나 TV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는 저품질 인터넷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독일이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 한 독일인 여성이 회의장에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소재통신기술연구소에 소속된 인터넷 인프라 연구원 안내 마이어입니다. 저는 유럽 내 광대 역망 구축과 차세대 통신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기술 분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초고속 통신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해 독일 내 통신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제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독일의 현실에 너무도 자주 좌절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전국에 광 케이블 기반의 통신망을 깔고 가정마다 기가급 인터넷을 보급해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아직도 구도심은 물론 일부 도시 외곽에서는 DSL 기반의 느린 인터넷이 주류이며 TV 동축 케이블을 통한 접속이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디지털 교육, 원격 진료, 4차 산업혁명 대응력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독일의 한 사진작가 클라우스 씨는 현실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4.5GB의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두 가지 방식으로 10km 떨어진 인쇄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자택의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하고 다른 하나는 파일을 DVD에 구운 뒤 말을 이용해 직접 배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랍지만 동시에 독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말이 직접 파일을 싣고 인쇄소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겨우 61%만 전송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의 속도가 과거 중세시대의 파발만도 못하다는 것이니까요.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이 실험은 단순히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통신 인프라의 낙후는 단지 다운로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력과 대응력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한국의 전국 단위 광 케이블 인프라와 초고속 인터넷 속도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 가정까지 연결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실험이 독일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보다 느린 인터넷이 일상이라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처럼 과감한 정책적 결정과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는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후발주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저는 며칠 전 저는 독일의 한 대학교를 방문해 통신 관련 학과 교수들과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필요성과 현실적 적용 방안이었고 저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사례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전국에 광 케이블망을 깔았고 지금은 기가 인터넷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이나 산속에서도 LTE 이상 속도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을 불러온 요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중 독일 교수님들 중 일부는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인터넷 속도가 한국에 비해 느리긴 해도 일상적인 삶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메일, 문서 작업, 간단한 검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굳이 고비용을 들여 전국망을 다시 깔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현재의 편리함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의 기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느린 속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원격 진료를 하려면 영상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은 밀리초 단위의 응답이 생명이며 농촌이나 저소득 지역의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과 동등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가지려면 어디서든 끊김없는 인터넷 접속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신망은 그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실제 독일의 통신 환경을 좀 더 체감해보고자
바이에른주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뮌헨에서 겨우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마치 시간이 20년은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GPS 신호를 놓치고 도로 주변에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구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가 무심하게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오류라 생각했지만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선 응급 상황 생기면 일단 차 몰고 읍내로 나가야 해. 전화? 가끔 바람 방향이 맞으면 되긴 하는데 웃기지. 그분은 진심이셨고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구마다 ADSL 모뎀 하나씩은 있었지만 속도를 측정해보니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2mbps를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 통화는커녕 고화질 유튜브 하나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직도 종이 시험지를 일일이 배포하고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마을의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았던 셈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농촌에서도 우지가 잡히고 공공 와이파이 존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가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잘 돼 있다면 거기로 이사하고 싶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마을은 결코 극단적인 외딴 시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전역에 이런 마을은 수없이 많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보 격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농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적으로는 무인 농업, 스마트 기계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고 행정적으로도 디지털 민원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휴대폰이 다시 터지는 지점에 이르러 신호 표시가 LTE로 바뀌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어떤 무력감. 이 나라가 자랑하는 디지털 전환이 도대체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한국처럼 누구나 평등하게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는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을 다녀온 이후 저는 마음속 깊은 각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고서와 통계로만 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베를린 통신기술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계속해서 한국 사례를 반복적으로 제기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통신 인프라 견학을 공식 프로젝트로 추진하자고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한국은 너무 특수한 케이스, 독일의 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인프라를 확장해 왔는지,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는지 그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내부 보고와 외부 전문가 간담회, 독일 내 농촌 통신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병행한 끝에 마침내 연방 디지털부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을 공식 견학하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저는 이걸 독일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독일에서 온 우리 일행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공항 전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공무원 몇 분은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로밍인데도 딜레이가 없어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는데 이미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독일 같았으면 공항 와이파이 비번이 있거나 끊기기 일쑤였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는 그 놀라움이 더 커졌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도 유튜브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재생됐고 지하 터널 구간에서도 LTE는 물론 오지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파일 하나를 업로드하고 영상통화를 연결한 채로 서울역까지 이동했는데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인데도 인터넷이 돼요. 공무원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뒤 본격적으로 체험한 것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직원이 별도의 안내 없이도 와이파이 쓰세요라고 말해줬고 대형 프랜차이즈는 물론
골목 안 작은 카페조차 대부분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순간 중 하나는 화장실에서마저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의 한 공중화장실은 건물 밖에 따로 설치된 구조였음에도 솔프리 와이파이라는 공공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접속됐고, 공무원 한 분은 농담처럼 화장실에서 영상 편집도 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용이 모두 무료라는 점도 꽤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기차역이나 쇼핑몰에서조차 0.5유로 이상을 내야 하고 화장실마다 동전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흔하지요. 한국에서는 번화가든 주택가든 그저 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깔끔하게 유지되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확인한 것은 이 나라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공공 서비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동대문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한 건물 외벽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고, 그 안 카페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무료 전기, 공용 테이블,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 이 모든 것이 공공기관의 지원 아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독일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믿기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우선순위에 놓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서울에 온 지 며칠이 지나자 독일 공무원들과 저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일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번화가가 아닌 조금은 덜 알려진 동네를 중심으로 돌아다녔고, 식사 시간에는 가급적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는 밥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음식점을 가든 입구에는 당연하다는 듯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분식집, 김밥 전문점처럼 캐주얼한 소규모 가게에서도 키오스크 주문이 기본이었고, 직원 없이 오로지 기계만으로 주문을 받는 곳도 있었죠.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노인분들조차 익숙하게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시는가 싶다가도 몇 번의 터치로 주문을 마무리하시고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시곤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심지어 키오스크 화면에 있는 할인 쿠폰 적용 버튼까지 꾹 눌러 결제를 마치셨고, 옆에 서 있던 독일 공무원 한 분은 그 장면을 보고 숨죽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키오스크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식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충격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방문한 한 국밥집에서 또다시 우리 일행은 감탄하게 됩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자율주행 로봇이 국밥과 반찬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음성 안내까지 해주며 유유히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고, 한참을 지켜보던 우리 일행은 그 기술보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반응에 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얘는 말은 예쁜데 속도는 좀 느려라며 농담까지 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아주머니께 다가가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처음엔 어렵더니 요즘은 여기 아니면 애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자주 하다 보면 금방 익혀요. 이 나이에 뭐라도 배워야죠.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기술을 누구에게나 익힐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한국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키오스크나 자동화 서비스 도입에 신중한 편이고, 특히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기반에는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와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그리고 사회적 포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문제예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며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화는 기계가 앞서간 결과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였다. 하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함께 간 독일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디지털화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서류 작업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공무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행정적인 일이나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은 대부분 손으로 기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캐비넷에 보관된 자료를 꺼내서 참고하죠. 전자문서 시스템도 일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캐비넷에서 꺼내본다는 그 이야기가 현실일까? 한국에서의 일상은 디지털화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여전히 보편적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서나 자료들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로 캐비넷에 보관해요. 각 부서마다 정리된 서류가 쌓여 있고 필요한 때는 그걸 찾아서 참고하죠.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부서도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곳이 많아요. 다른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수기로 작성한 문서들은 다른 부서로 넘기기 전에 팩스로 보내야 하죠. 이메일로 바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아직도 팩스가 중요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야말로 현실과 미래의 괴리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에서조차 전자문서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 독일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한 공무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류를 캐비넷에 넣어두고 팩스로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로 가고 있네요. 저는 그 말이 단순히 기술의 차이를 넘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시스템의 혁신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수기 작업에 의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현실이 그들 사이에 깊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해야죠. 변화는 필연적이니까요. 한 공무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서류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한국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본 디지털 혁신을 떠올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행정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독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의 의식과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제대로 실행될 수 있어요. 한국처럼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그날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그로 인한 효율성을 더 널리 전파하고 독일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우리는 결국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시작된 불편함은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입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독일의 입국 심사대는 너무나도 느리고 번잡했습니다. 대기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표정 없이 서류를 검사하며 천천히 일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미 자동화된 입국 절차가 보편화되었고 입국 심사에서 거의 대기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입국 심사는 마치 예전의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된 공항 서비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죠. 여긴 왜 이렇게 느려? 한 공무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 시스템이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몇 분 만에 다 끝났었는데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더 이상 속으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마치 과거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겼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소에서 무료로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 독일 공항에서는 인터넷이 끊기거나 연결이 느려서 통신이 불안정했습니다. 몇 번이고 연결을 다시 시도해봤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될까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은 인터넷이 불안정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여긴 그럴 때가 많아요. 대체로 한국처럼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은 기대할 수 없죠. 한국에서는 공항 안에서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편리했는데 독일에서는 공항의 와이파이는 물론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거나 연결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그런 디지털화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처럼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이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번 저는 마음속으로 한탄을 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 발전이 더디고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 차이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독일이 마주할 큰 과제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독일의 한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회는 독일의 최신 기술 연구와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참석한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회 중간 저도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기술적 혁신과 변화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독일도 한국처럼 빠르게 디지털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빠른 발전과 편리함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왜 독일은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지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공기관, 심지어 음식점에도 자동화된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교수들과 연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국처럼 변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변하려면 사실상 우리는 10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독일은 기술 인프라와 제도적 장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결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만큼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기존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기술적 변화도 상위 법률과 행정 시스템의 속도에 맞춰야 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빠른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기술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나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빠른 변화는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기술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디지털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 속도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독일은 과거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한 큰 도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들과의 토론은 독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독일이 기술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릴 수밖에 없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젊은 독일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통신기술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요즘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느린 인터넷 속도와 기술적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와 업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으로 가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 환경은 정말 뛰어나요. 여기 독일에서는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연결도 자주 끊기는데 한국은 그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제 연구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젊은 연구원이 한국을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가 말한 한국의 기술 수준과 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나 기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 환경과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독일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한국에서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도 뛰어나고 국가 차원에서 연구 지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혁신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곳 독일에서는 그런 기술적 환경이 너무 부족해요. 그 연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젊은 세대가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과 연구 환경을 독일보다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으로 가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독일의 젊은 연구자들조차 이제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환경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디고 인터넷 인프라나 연구 환경이 뒤처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이 단지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에게 꿈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혁신적인 연구 환경은 이제 독일의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속도로 빚어진 인터넷 격차는 점차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불보듯 자명하고 한국인이 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단 1초 만에 두세 가지 일을 할 때 독일인들은 느린 인터넷으로 한국인이 1초 만에 해결할 일을 1분이 걸려도 못할지도 몰라요. 이런 격차가 가속화된다면 독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직도 독일은 공중파 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한국은 IPTV를 통해 다시 보기 채널이나 음성 인식으로 채널을 바꾸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독일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며 정말 부럽다는 생각뿐이고 저조차도 독일에서의 연구계를 떠나서 한국에서 새롭게 털을 잡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요즘입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나니 독일 인터넷은 고장이 난 인터넷처럼 느껴지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